민주당 얘기를 좀 해볼 텐데 혁신위가 제안한 불체포 특권 포기, 민주당이 결국 수용하기로는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당론 채택보다는 구속력이 조금 낮은 결의 형식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가 달려 있어요. 여당에서는 뭐 당연히 비판이 나올 거라 예상이 됐는데 정의당에서도 좀 비판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누구도 다 비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혁신위에서 불체포 특권을 던졌을 때 머뭇거렸을 때부터 이거는 당연히 비판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도 아니면 상대당이나 뭐 정의당이 보기에도 이거 특권을 누리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이런 단순한 논리로 비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이 검찰을 앞세워서 무도한 수사를 하고 있는 면에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이 불체포 특권이라는 거는 행정부가 사법권을 남용해서 지속적으로 야당을 탄압했을 때 유일하게 버틸 수 있는 게 불체포 특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맞느냐. 예.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께서도 이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또 한마디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포기하기 싫으면 포기하기 싫다고 얘기하지 정당한 영장 청구는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동훈 장관께서 야당 탄압을 포기하시면 저희도 정당한 영장 청구 안 합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하지요. 하지만 지금 현재 보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수백 명의 검사를 그리고 수십만 건의 압수수색을 야당 대표 한 사람의 수사에 집중해서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설령 이재명 대표의 어떤 공과나 뭐 잘못이 있다 손 치더라도 과도하지요. 남발이 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는 야당 입장에서는 이건 야당 탄압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주저했기 때문에 정당한 영장 청구는 그 반대로 얘기하는 거는 야당 탄압을 멈춰달라라는 표현으로 대신하는 게 맞지 않냐. 자, 야당 탄압을 싶습니다. 멈춰달라는 표현이다 이런 주장이신데요. 그 말에 답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을 향한 모든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전제를 해놨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당한 영장이라는 건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 민주당 의원들을 향한 체포동의안이 4차례 있었는데 전부 부결됐거든요. 그 당시에도 거의 레파토리가 야당에 대한 뭐 검찰의 무리한 수사, 야당 탄압 이런 단어들이 번번하게 나왔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민주당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했던 상황이었는데 앞으로라고 정당한 영장이 있을까요? 전 여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이고요. 게다가 이것은 결의 형식으로 굉장히 느슨한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당원 80조를 보게 되면은 기소 당시에 바로 직무가 정지되는 조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뭐 결의문도 아니고요. 뭐 어떤 무슨 합의문도 아니고요. 당원 당규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예외를 적용합니다. 예. 지금 있는 검찰의 기소는 무리한 검찰의 탄압 수사다라고 전제를 해놓고 이재명 대표한테 예외를 적용해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정당한이라는 단서를 달아놓고 앞으로 있을 모든 영장 청구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것은 정당한 영장 청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영장 청구의 기준을 두고 당 내에서도 좀 미묘한 온도차가 좀 느껴지는데요. 민주당 대변인 목소리 각각 듣고 오시겠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왔을 때 법무부 장관이 이제 본회의에 와서 관련해서 보고를 하죠. 법무부 장관의 보고 내용이 반드시 인신을 구속해야만 이 수사가 진행이 될 수 있구나라는 그 설득력. 그게 있다면은 정당한 영장 청구가 되는 것이겠죠. 그게 설득력이 있으면은 우리는 가를 찍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한지 여부를 대상 의원이 판단한다?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민주당의 입장에서 판단한다? 그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총의가 모아졌다고 이해하고요. 근데 정말 우리 국민들 60% 70% 정도가 저거는 말도 안 돼 이렇게 인정하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이제 더 이상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가 어렵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소영 의원은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적용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강선우 의원 얘기를 좀 들어보면 법무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이거 인신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설득이 되면 우리가 가를 찍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와서 관련 보고를 했을 때 민주당이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반응을 할까? 국민들은 어떻게
볼 거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또 뭐 좀 입장차가 있을 거는 같아요. 그게 한 부분은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이소영 대변인이 얘기하는 전체적인 부분들은 국민이 보더라도 이거 영장 청구 좀 이상한데? 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판단을 하자. 그게 이제 국민적 시각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께서 얘기했던 게 정당한 영장 청구는 뭐 그걸 판단하는 게 범죄 혐의가 있는 정당이 그럴 자격이 있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게 감정적으로 되는 겁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검찰이 정말 공명정대한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입니다. 그 의문이 지워진다면 이런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선택적 기소예요.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 권한, 독점적 기소 권한과 영장 청구권 이거 검찰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올곧아야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야당에 대한 수사만 지속되고 있어요. 보시면 최근에 황보승 의원 사건이 있었을 때 동봉투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수사를 민주당처럼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양평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일가 문제 이게 카르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수사를 하나요? 만약에 민주당 부분이 있었으면 바로 수사 들어갔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부분에서 검찰이 그 기준이 모호하다라고 봤을 때는 이걸 국민적 시각에 맡겨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불체포 특권을 또 여기서 포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또 이게 국민들이 뭐야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봤을 때는 이 모호한 엄혹한 이 윤석열 정부의 상황 속에서는 네. 정당한 영장 청구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오늘 없네요. 한동훈 장관도 한마디 했던데요. 그동안 민주당한테 정당한 구속영장은 민주당이 아닌 사람들의 구속영장뿐이다. 특권을 포기하기 싫으면 그냥 싫다고 하지 좀 구차한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단적으로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습니다. 하영재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붙여질 거라는 이야기가 있기 전에 국민의힘에서는 우리는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습니다라고 다들 약속을 하셨고 실제로 하영재 의원이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이런 단적인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아니 아까 야당에 대한 수사만 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당도 수사 잘못하면 당연히 해야죠. 하영재 의원 공천환금권 관련돼서 수사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던 것이고요. 근데 이거는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에 대한 돈봉투 이런 거 다 부결시키면서 부당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정당한 영장 청구가 있을까요?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 기소도 많이 남아 있고 재판도 아마 길게 끌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재명 대표 이미 모든 수사를 다 정치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민주당이 보여주는 저 모습은 한동훈 장관이 잘 이야기했듯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실제로 정당한 영장 청구인 경우에만 받아들이겠다라는 말을 하는데도 네.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한 번은 뭐 의총에서 부결되고요. 한 번은 뭐 반대 맞네 계속 예. 의원들끼리 싸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정말로 그냥 특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구나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 이재명 대표에게 조금 불리한 진술이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 이재명 대표 이제 측근 중 한 분인데요. 지금까지 쌍방울의 대북 송금하고 경기도 관련성 계속 부인을 해왔는데 쌍방울의 이재명 그 당시 지사의 방북 추진을 요청을 했고 이걸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자 이게 앞으로 수사에 조금 어떤 전기가 되느냐 이런 전망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의 검찰 스타일이죠. 일단은 군부를 떼는 겁니다. 보도를 자세히 읽어봤더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의 지사에게 뭐 그거를 알렸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예요. 확인됐다도 아닙니다. 네. 그리고 관련성이 정확하게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기사 모든 것들이 전해졌어요. 어디에서 전해졌을까요? 하늘에서 떨어진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수사하는 검찰에서 전했겠죠. 그런데 그 진술의 어떤 진술서를 그대로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입으로 전했겠죠. 그런데 취재 진술이 과연 맞느냐? 이화영 오늘 전 부지사의 부인께서 오늘 이렇게 편지 형식으로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이화영 지사가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이거는 군사 독재 시절에 육체적인 고문을 하는 것보다 10개월 동안 그 구치소에 가둬놓고 계속 검사가 불러서
얘기해라. 이건 심리적 고문이다. 심리적 고문에서 본인의 진술 자체가 그렇게 나갔는지는 모르겠다. 라는 식의 증언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의 아내에게. 예. 그런다는 것은 이 윤석열 정부의 검찰 수사가 그래서 불체포 특권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안 하고 왜 무죄 추정을 하지 않고 무조건 1심의 구속을 통해서 본인들이 입맛에 맞게끔 계속해서 가둬놓고 조사하고 옥죄는 방식을 하느냐라는 측면에서 불체포 특권을 지금 포기를 해버리고 다 내놓는다면 이거는 야당 탄압에 우리가 입법부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고육직책이다. 그러면 만약에 저는 그런 이건 말씀 관련해서 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한 데 대해서 검찰이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한다 이렇게 반응을 했거든요. 검찰이 구속영장 또 청구를 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공언한 대로 불체포 특권을 바로 포기를 할까요? 아니면 이거 정당한 청구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될까요? 그거는 고민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건 정당한 정당한 부분은 예.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당한 영장 청구를 주장한 바가 아니에요. 예.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이재명 대표께서는 이미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민한테 약속을 했어요. 본인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예. 본인은 포기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본인 때문에 지금 이 윤석열 정부의 오목한 시기에 야당 전체 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을 강제하는 것은 예. 아니다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께서 어떤 검찰이 지금 수사에 있어서 뭐 지금 군부를 떼는데 들어온다면 국민한테 약속한 대로 불체포 특권 누리지 않죠. 네. 영장 실심사 받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근으로 불리는 분 중에서는 처음으로 지금 진술을 조금 선회한 이런 일인데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온도는 이미 이재명 대표가 조금 바꿔놨었습니다. 과거에 통화한 김성태 전 회장과 통화한 적 없다.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 말이 조금 바뀌셨거든요. 그러니까 통화는 한 것 같은데 내가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난다. 누구누구 뭐 바꿔줘서 통화한 것 같다라고 입장 변화를 이미 이재명 대표가 조금 하셨습니다. 예. 그거는 이재명 대표 역시도 이 김성태 씨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그 사실관계들이 전 밝혀져 나가는 과정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아직까지는 뭐 수사 단계니까 제가 속단하긴 이르겠습니다만은 예.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아마 김성태 회장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제가 한 가지 좀 덧붙이면 지금 이 쌍방울 문제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이 검찰의 이제 피해 사실 공포에 준하는 이런 보도들을 보면 유동규 씨가 떠올라요. 유동규 씨 처음에 이 진술들이 정말 이렇게 설계하듯이 착착착 나옵니다. 보도가 네. 하나하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내가 이걸 모든 걸 이제 하고 죄값을 받아라는 식으로 해서 유동규 씨의 진술이 전해집니다. 그때도. 예. 근데 지금 유동규 씨 재판하는 대장동 사건에서 어떻습니까? 재판장한테 혼나고 있어요. 지금. 유동규 씨를 재판부가 혼냅니다. 네. 아는 사실만 얘기해라. 왜 그렇게 횡설수설 하느냐. 돈을 1,000만 원을 김용 씨한테 줬다는데 그 자체도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다. 결국에는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과연 우리 야당 탄압이라고 오해를 안 할 수 있겠냐라는 예. 측면에서는 저는 이화영 부지사의 증언 자체도요. 아직까지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소모적인 논쟁을 할 필요는 없다. 일단 그래 확인을 생각합니다.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 일부 그 진술 번복 보도가 피의 사실 공포에 준한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자, 이 부분은 서영주 부대변인의 개인 의견임을 저희 절대로 말씀드립니다. 자, 나이트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재석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